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시아 외환 시장, 특히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대만 달러나 원화 환율 움직임이 정말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시장이 좀 불안한가 보다 이렇게 넘기기엔 그 뒤에 뭔가 좀 더 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가지고 한번 아시아 통화 가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는지, 또 이게 미국이랑 중국 관계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게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만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역학,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좀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네,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역시 대만 달러 사례였죠. 자료 보니까 이틀 만에 거의 10%가 막 오르고 패닉 같은 모습까지 보였다는데,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랑 완전 반대잖아요. 변동성은 커지는데 강세라니요. 아, 정말 특이하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미국이 뭔가 압박을 했다. 관세 협상 같은 걸로요. 그래서 대만 달러 가치를 올리도록 하고, 대만 당국도 이걸 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죠. 실제로 중앙은행 개입 같은 것도 예전보다 좀 덜 적극적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외신들은 그래서 통제 불능이다. 심지어 1997년 외환 위기랑 정반대 방향의 자본 쇼크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자본 쇼크? 아, 예전엔 달러가 없어서 문제였다면 이번엔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문제다. 이런 거군요. 네네, 그런 거죠. 아주 역발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대만 달러 문제가 어쩌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좀 더 큰 그림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금융 핵폭탄 이런 무시무시한 표현까지 있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아우, 그 표현이 좀 상징적이죠. 자료 분석을 보면요.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수출도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섣불리 올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도 그걸 아니까 직접 위안화 올려라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중국의 좀 약한 고리, 그러니까 홍콩 금융 시스템을 좀 흔들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아, 홍콩이요? 네. 아시다시피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딱 고정돼 있잖아요. 페그제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홍콩 달러 가치가 막 올라서 정해진 상한선, 그 달러당 7.75 홍콩 달러,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리면 네, 그럼 이 페그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홍콩의 국제 금융 허브라는 지위가 좀 위험해지고 결국 중국 본토 경제에도 이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급소를 건드리는 셈이랄까요? 아, 그리고 마침 자료에 언급된 그 중국 대기업 CATL, 여기가 홍콩 증시에 상장하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홍콩 달러 강세 압력을 좀 더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야, 중국 입장에선 정말 곤혹스럽겠네요. 예전에 일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이런 걸 생각하면 섣불리 미국 요구대로 통화 가치 올리기도 좀 그럴 텐데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야말로 딜레마죠. 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니 이게 국내외적으로 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디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부담이 크죠. 근데 또 마냥 버티자니 미국이 정말 홍콩 금융 시스템을 건드리면 그건 더 큰 혼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어렵네요. 다만 중국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과거에 홍콩 통해서 위안화 공격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홍콩 같은 해외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그 CNH라고 하죠. 그 물량을 다시 좀 걷어들이고 자본 통제도 강화하고 나름대로 방어벽을 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홍콩을 통해서 중국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이게 예전처럼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불똥이 우리 한국으로 튈 수 있다는 걱정도 좀 크잖아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좀 불안정했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한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대만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도 원화 가치를 올리라고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이게 마치 1985년 플라자 합의처럼 될 수 있다. 제2의 플라자 합의 아니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아, 플라자 합의요? 네, 그때 엔화 가치가 확 뛰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들어섰던 것처럼 원화 가치가 너무 오르면 우리 수출 기업들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경기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죠.
다른 무역 협상이나 이런 데서 좀 유리한 걸 얻어내려고 하는 뭐랄까 지렛대 같은 걸 수도 있어요. 협상 카드일 수도 있죠. 근데 또 최근에 한국 내부 사정 때문에 대미 협상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좀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 개별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거군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더 큰 그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봐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자료들은 지금 상황을 단순한 무역 갈등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융 전쟁으로 보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할 수 없는 두 강대국 간의 주도권 싸움, 패권 경쟁의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이 더 커지는 걸 막으려 하고 중국은 또 그 압박 속에서 시간을 벌면서 힘을 키우려 하고 양쪽 다 이게 쉽게 물러서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적인 갈등이라서 꽤 오래 갈 수 있다,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이 최근 아시아 외환 시장의 혼란이 단순히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넘어서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말 치열한 수싸움, 어떻게 보면 금융전쟁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그 홍콩 달러 패그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시스템의 상징 같았는데 오히려 이게 새로운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 분석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런 미국의 다각적인 압박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파장들이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계속 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복잡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료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미중 간의 이런 금융 압박이나 갈등이 계속 더 심해진다면 과연 두 나라는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고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더 길고 불안정한 그런 금융 냉전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